고객을 부르는 상품 목록 이미지 교육을 맡은 저는 오늘 강의할 김대용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고객을 부르는 목록 이미지 제작 실습 교육. 자, 우리가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하시려면 상품의 대표 이미지, 즉 상품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이 상품의 이미지는 고객의 가장 첫 번째 내 상품을 보게 되는 이미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클릭률이 유도가 돼야지만 내 상품의 상품 페이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품 페이지 디자인에서는 상품 이미지, 즉 대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2시간 가량으로 이 상품 대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실습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제 소개가 좀 늦었죠? 네, 저는 김대용 강사라고 하고요. 현재 G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에서 디자인과 글로벌 판매 그리고 오픈마켓 교육을 하고 있는 김대용 강사입니다. 자, 상품의 이미지를 보면은 이 상품의 이미지는 모든 오픈마켓이 이렇게 정사각형 비율로 된 이미지예요. 그래서 G마켓 옥션 기준으로 이 이미지의 크기는 가로, 높이, 사이즈는 600픽셀 이상의 크기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단 조건은 1MB 이하의 이미지 크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가로와 높이 사이즈는 600픽셀 이상의 이미지, 단 이미지의 용량은 1MB 이하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야지만 G마켓 옥션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보시면 이미지를 등록하는 ESM 플러스 화면이에요. 다들 상품 한 번씩 등록해 보셨나요? 네, 지금 많이들 상품을 등록해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건데요. 상품을 등록하는 곳에서 이 상품 이미지는 이 앞에 보이는 화면처럼 세 부분에 입력이 되게 되어 있죠. 첫 번째는 필수 항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기본 이미지라고 해서 필수 등록 600픽셀, 600픽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거 하나만 등록하시고 상품을 전체 등록 완료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 하나만 등록을 하시면은 품질 점수라는 이 품질 지수가 추가적으로 받질 않아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 이 오른쪽에 추가 이미지 1번과 2번을 더 등록을 해주시면 품질 점수에서는 25점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 이미지 만들 때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못해도 3개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최대 이 추가 이미지 14개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점수는 이 2가지만 등록을 하셔도 추가적으로 25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이미지는 총 3개를 제작을 하신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포토샵을 통해서 대표 이미지의 기본적인 크기를 만드는 방법을 좀 배워볼 건데요. 자, 다들 한번 포토샵을 실행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바탕화면을 보시면 지금 교육장에 있는 바탕화면에 보면 이렇게 어도비 포토샵이라는 파란색 아이콘이 보여지죠. 자, 더블 클릭해서 포토샵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내가 내 이미지, 내 상품 이미지의 가로 사이즈와 높이 사이즈를 조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자, 먼저 우리 이미지 하나 불러와 볼게요. 지금 포토샵을 보면은 CS6 버전으로 포토샵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포토샵 다들 한 번씩은 다뤄보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강좌는 가장 기초는 아니기 때문에 포토샵의 기본적인 이런 툴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기능으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자, 위에 보시면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죠. 파일 메뉴에서 오픈, 파일을 불러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의 오픈. 자, 왼쪽에 보시면 바탕화면 메뉴가 있습니다. 바탕화면 메뉴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예제 이미지가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보면 고객을 부르는 상품 목록 이미지 제작 실습이라는 폴더가 보여지죠. 폴더를 선택하신 다음 하단의 열기 버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쭉 보여지고 있죠. 자, 이 중에서
파일명이 사이즈 조절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 마우스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다음 하단에 있는 열기 버튼 선택해 주세요. 자, 이미지가 다 나타났나요? 다들 식사 안 하셨죠? 다들 식사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되게 적으세요, 소리가. 자, 우선 지금 이미지가 나타났는데 지금 요 상품 이미지 같은 경우는 가방 2개입니다. 근데 지금 불러왔던 요 이미지의 크기가 얼마인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미지의 크기를 확인하려면 포토샵의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을 통해서 이미지의 크기를 확인할까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메뉴를 이용하는데요. 포토샵 메뉴에는 이렇게 직관적인 메뉴의 단어들로 되어 있어요. 파일, 에디트, 이미지, 레이어 뭐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이미지와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확인하는 메뉴가 뭘까요? 그렇죠.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릴 때도 되게 직관적으로 드렸죠. 직관적인 단어란 얘기야. 이미지와 관련된 기능들은 다 이미지에 있어요. 이미지를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또는 이미지를 회전하거나 이미지의 색상을 보정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 이미지라는 메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미지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메뉴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이미지 사이즈라고 되어 있죠. 이미지 크기란 얘기죠.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자, 이미지 사이즈를 보면 지금 가장 첫 번째 위드스, 하이트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드스라는 거는 가로 사이즈의 값, 그리고 하이트는 높이의 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 크기는 955픽셀에 높이는 558픽셀이라는 얘기죠. 대부분 디지털 카메라로 제품 촬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디지털 카메라로 제품 촬영을 하면 컴퓨터로 불러왔을 때 이미지 크기가 우리가 원하는 크기일까요? 아니죠. 되게 큽니다. 뭐 못해도 가로 사이즈가 5,000, 8,000이 넘어가 버려요. 상당히 큰 크기의 사진일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 대표 이미지 만들 수가 있나요? 못 만들겠죠? 안 그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이미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놔야 돼요. 가장 쉽게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크기를 우리가 바꿔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우스 커서를 가지고 955를 마우스 커서를 위치한 상태에서 키보드 백스페이스로 지우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 우리는 800 픽셀로 만들고 싶다. 그럼 위드스에 800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800. 그 다음 하이트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조정이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이미지 사이즈 조절에서는 이미지의 비율을 무너뜨리지 않고 조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좋겠죠. 왜냐? 그쵸? 예, 가로 사이즈가 조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높이는 가만히 있으면 찌그러지죠,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높이 값도 비율에 맞춰서 고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고정이 되어 있다. 물론 이걸 고정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하셔야 되고요. 자, 600으로 만든 상태에서 하이트는 351이 됐어요. 600으로 조절하겠습니다. 네, 600으로 놓고 그 다음에 OK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미지 사이즈가 뭐 600 또는 800으로 이렇게 조절이 됐겠죠? 그래서 가장 손쉽게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시작 전에 뭐라 그랬죠? 대표 이미지를 만들려면 그렇죠. 정사각형이고 600픽셀에 600픽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상품을 대표 이미지로 등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닫고 다시 한번 바꿔 볼게요. 이 이미지는 X 버튼 눌러서 다시 닫겠습니다. 닫은 다음에 저장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No. 자, 다시 한번 불러 볼게요. 파일에서 상단 파일 메뉴에 오픈 메뉴였죠.
자, 동일한 폴더 안에서 우리 이미지 사이즈 조절, 이미지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기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오른쪽에 있는 저 가방만 우리가 정사각형 비율로 잘라버릴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만 정사각형으로 자를 거고요. 그것도 가로와 높이 사이즈가 우리가 원하는 600에 600 픽셀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는 도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크롭 도구라고 하거든요. 자, 크롭 도구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포토샵에는 도구 상자가 이렇게 왼쪽에 길다랗게 있죠. 이 도구 상자를 제가 네 분할로 잘라볼게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여기,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 여기, 네 번째 여기예요. 첫 번째 영역은 선택과 관련된 도구들의 모음이에요. 선택해서 이동하거나 선택해서 자르거나. 그래서 여기는 셀렉트 영역에 관련된 도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자, 보이는 도구의 모양들 어떻게 보여져요? 브러쉬 모양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그쵸? 여기는 브러쉬와 관련된 도구예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로잉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의 모음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그렇죠. 텍스트 또 도형, 그쵸? 쉐이프 도형이나 문자를 작성할 수 있는 도구들의 모음이에요. 그럼 맨 마지막 핸드툴, 손바닥 모양 보여지죠? 그리고 돋보기 모양도 보여지죠? 요건 무슨 도구죠? 화면 확대, 그쵸? 화면 확대하고 축소하고, 자, 즉 여기는 화면과 관련된 도구의 모음이에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선택해서 자른다 그랬죠? 어디에 있어요? 자, 그래서 선택해서 자르는 도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영역, 예, 셀렉트와 관련된 영역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영역에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작두처럼 생겼죠? 사진관에 가면 이런 작두 있어요. 사진 이렇게 자르는 작두. 그것처럼 생겼어요. 즉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자르는 도구란 얘기야. 자, 마우스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먼저 작업 창에 이렇게 점선으로 조절 라인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CS6 버전이기 때문에 크롭 도구의 틀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마우스 가지고 조절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마우스 포인터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클릭한 다음에 45도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볼게요. 그러면 사각 영역으로 이렇게 선택되죠. 그리고 놓으면 밝게 표시되는 부분은 남겨질 부분, 어둡게 되는 부분은 잘려서 없어질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 부분만 남기고 자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ES 키 눌러볼게요. 자, 취소. 자, 이번에는 내가 비율을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가로는 600픽셀에 높이 600픽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단 메뉴에 보시면 두 가지 빈칸이 있죠. 첫 번째 빈칸에서 가로 사이즈 그리고 높이 사이즈를 다음 칸에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입력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칸에 마우스 포인터로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요. 커서가 위치되죠? 이 상태에서 우리 600픽셀 600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단위는 뭘 입력해야 돼요? 픽셀을 입력하라 그랬죠? 이 픽셀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센티미터의 단위는 뭐예요? 그죠? CM으로 입력하죠? 기입하잖아요. 그죠? CM. 그럼 픽셀의 단위는 또 줄여볼까요? PX. 그쵸? 그래서 PX. 이게 포토샵에서의 사용하는, 웹에서 사용하는 단위, 기입 방법입니다. 픽셀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빈칸도 600픽셀. 자, 그랬더니 아까 전체 창에서 잡혀있던 틀이 600픽셀, 600픽셀 비율로 조절이 되죠. 그런데 비춰지고 있는 부분은 가운데예요. 그럼 우리 이거를 오른쪽 가방이 보여지게 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살짝 왼쪽으로 드래그 해볼까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고정된 틀에 보면 이렇게 꼭지점과 모서리에 보면은 조절점이라는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이 부분은 내가 마우스로 끌어다가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나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여기 45도에 있는 위에 좌측 45도에 있는 거를 마우스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이 이렇게 줄어들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조절점도 위로 살짝 올리면 조절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가 있죠. 가급적이면 제품의 이미지가 사각 테두리 안쪽에 가깝게 위치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이트하게 상품을 배치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죠? 상품이 커 보이죠? 자, 왜 그러냐면 상품이 등록이 되면 G마켓에 검색된 결과 페이지에 작은 썸네일 이미지로 보여지죠. 그렇죠? 한마디로 크기가 이렇게 잘른다고 하더라도 크기가 거의 이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가로가 200픽셀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작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백을 많이 두면 상품 이미지가 보이나요? 안 보이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품 이미지가 잘 보이도록 여백이 없이 조금 꽉 찬 이미지로 디자인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처럼 여백이 좀 안 보이도록 좌우측을 좀 거의 뭐 맞게 조정을 했죠. 자, 조절이 되셨으면은 우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체크 버튼이 보여집니다. 또는 엔터 키를 누르시면 잘려지게 됩니다. 자, 눌러볼까요? 자, 잘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를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한 상태에서 상품을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저장을 해야 돼요. 자, 파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로 파일 메뉴로 들어가죠. 파일 메뉴 보시면 세이브가 있고 세이브 에즈가 있고 세이브 포앱이 있어요. 요거의 차이점 뭐예요? 자, 네. 세이브는 저장이란 뜻인데 만약에 기존에 있던 파일에다가 그냥 세이브 버튼 눌러버리면 그렇죠. 덮어 씌워지죠. 세이브 에즈는 그와 반대로 기존에 있던 건 그냥 두고 다른 이름으로 다시 저장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존에 불러왔던 건 다시 그대로 살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Save for Web은 뭐예요? 말 그대로 웹용 저장이란 얘기야. 웹에 대해서 저장하겠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Save for Web이죠. 웹용 저장이란 얘기입니다.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Save for Web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페이지가 바뀌죠. 페이지가 새 창으로 한번 뜹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을 보면은 확장자 선택 구분이 있어요. 웹 확장자가 자,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JPG 확장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품질에 대한 구분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이렇게 맥시멈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맥시멈은 우리나라 말로 최대값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최대값으로 하면은 좋은 점은 뭘까요? 선명하겠죠? 그렇죠? 품질이 좋으니까요. 그런데 뭐가 단점이에요? 그렇죠. 용량이 무거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상품 페이지에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가 않아요. 왜냐? 페이지가 늦게 뜨거나 이미지가 늦게 뜨면 우리만 손해예요. 고객분은 페이지 없나 보다. 그냥 나가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는 최적화 시켜줘야 되는. 그래서 세이브 포앱으로 저장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것도 구분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가급적이면 하이 퀄리티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하이. 자, 차이를 볼까요? 맥시멈으로 뒀을 때의 크기를 보면은 하단 좌측에 용량이 표시가 됩니다. JPG 용량의 189KB 정도 되죠. 근데 이 부분을 하이로 바꿔 놓을게요. 하이 퀄리티로 바꿨더니 53.39KB로 변화가 됐어요. 그만큼 작게 용량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이로 만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1MB가 넘어가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저장 버튼. 자, 위치는 우리 바탕화면에다 저장할게요. 바탕화면 메뉴 선택하겠습니다.
자, 다음 파일의 이름은 가급적이면 영문이나 숫자로 입력을 해주세요. 한글로 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호환성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깨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여기는 우리가 뭐 사이즈 이렇게 해볼까요? 사이즈. 다음 저장 버튼 눌러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됐나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미지를 우리가 불러왔을 때 그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만드는 방법은 가장 간단하게 크롭 도구를 사용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크롭 도구에는 값을 내가 원하는 값 사용자 지정으로 두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걸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보셨으면 우리 다 닫을게요. 연습하셨으면 닫아서 창을 없애겠습니다. 저장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No. 자, 두 번째 예제는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난이도를 좀 더 붙이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오픈. 자, 블로우 이미지는 같은 폴더 안에 배경 제거라는 파일이 있죠. 선택하신 다음 열기. 자, 배경 제거라고 하는 파일을 불러왔어요. 마찬가지로 가방이죠. 자, 우선 지금 화면에는 이렇게 크롭 도구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요거는 얘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였습니다. 자, 우리 도구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동 도구를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그 크롭 도구의 틀은 없어지죠? 네. 자, 뭘 해볼 거냐면 이번 시간에는 상품을 우리가 배경과 지금 상품이 한 장의 이미지예요. 이걸 우리가 레이어가 동일하다라고 하죠. 오른쪽 레이어 패널을 보면, 자, 레이어 패널입니다.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불러온 이미지가 백그라운드 레이어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장이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미지에 만약에 내가 배경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요. 배경 색 컬러를 바꿔주고 싶어요. 또는 다른 이미지와 가방을 합성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가방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배경과 분리가 되어 있어야겠죠. 즉, 이 하얀색 배경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디자이너들은 간혹 이렇게 얘기해요. 눕기 작업이라 그래요. 근데 이건 사실 일본 말이거든요. 눕기가 이제 제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배경을 제거하겠다라는 게 눕기 작업이라고 간혹 디자이너들은 불러요. 그러니까 배경 작업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흰색 배경에 촬영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런 경우는 되게 쉽게 배경을 없앨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술봉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매직 완도 툴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구는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 클릭한 지점이 지금 흰색이죠. 그럼 동일한 색상을 다 선택 영역으로 지정해줘요. 선택 영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선택 영역에 반전을 시키면 우리 제품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품만 선택이 된 상태죠. 그거를 다른 상품으로 편집 작업, 이동 복사를 하던가 또는 뒷배경을 지워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구 상자 보면은 선택해서 작업하는 영역 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게 이제 퀵 셀렉션 도구라 그래요. 자세히 모양을 보면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 보여지고 붓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죠. 즉 선택 영역을 붓으로 그린다는 얘기예요. 붓으로 그렸을 때 그 부분이 선택 영역이 지정되는 그런 도구가 퀵 셀렉션 도구예요. 빠른 선택 도구라 그래요. 그런데 얘보다는 저는 얘를 길게 눌렀을 때 나오는 애를 사용할 거예요. 자, 우리 마우스로 얘를 길게 눌러볼까요? 2초간 눌렀다 떼보세요. 그러면 메뉴가 또 있었죠? 매직 완두 툴이라는 도구가 있었어요. 이게 마술봉 도구라 그래요.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하셨으면 자, 가장 첫 번째로 내가 선택할 배경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우린 최종 가방을 선택하긴 할 건데 가방의 색은 좀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술봉 도구로 작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배경을 먼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단일된 컬러를 딱 클릭만 해도 동일한 색은 다 선택해 준다 그랬죠? 근데 가방을 클릭을 하면 가방의 색이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방은 선택하기 어렵죠. 그런데 뒷배경은 컬러가 하나이기 때문에 뒷배경만 선택을 하고 반전시키면 되겠죠. 자, 배경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했더니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흰색을 선택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흰색으로 인식을 했죠. 그런가요? 네.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해제하는 방법, 선택 취소 방법이 있어요. 메뉴를 볼까요? 어떤 메뉴일까요? 그러면 또 그렇죠. 직관적이라고 그랬죠? 선택이라는 단어죠. 셀렉트. 셀렉트라는 메뉴로 가보세요. 그러면 선택을 하지 않는다, 선택을 해제하겠다 이런 뜻의 디셀렉트를 선택을 하면 선택이 없어지겠죠. 디셀렉트.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택을 하실 거예요. 도구는 그대로 선택이 돼 있으니까 자, 선택하기 전에 마술봉 도구의 옵션 바를 쭉 보면은 옵션 중에 털러런스라는 값이 있어요. 여기가 32라고 되어 있죠. 32라는 거는 방금 우리가 32로 클릭했을 때 이 부분도 흰색을 인식을 했어요. 여기는 허용치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만큼 같은 색을 허용할 건지를 물어보는 곳이에요. 32로 했더니 많이 허용했죠. 그럼 높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렇죠. 줄이는 거예요. 허용을 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허용치를 5나 10 정도 입력해 볼까요? 자, 요 상품 사진에서는 한 5 정도 허용치를 하고 마술봉독으로 클릭을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이번에는 요 부분의 경계선이 부드럽게 선택이 됐죠.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배경이 다 선택된 건가요? 아니죠. 배경은 요 안쪽도 다 배경이잖아요. 선택 영역을 추가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동일하게 옵션입니다. 마술봉독의 옵션을 보면은 자, 두 번째 옵션. 요게 Add to Selection이라 그래요. 모양을 보면은 사각형이 두 개 합쳐져 있죠. 예, 선택 영역을 계속 잡겠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Add to Selection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잡이 안쪽을 클릭할게요.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고리는 잘 안 보이죠? 그럼 확대를 하면 좋겠죠? 우리 확대 단축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키보드에 보면은 왼쪽에 컨트롤 키와 오른쪽에 더하기 키 있죠? 눌러볼게요. 한 2번만 확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꾹 누른 채로 마우스 포인터가 손바닥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가지고 클릭하고 드래그 이렇게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화면을 보면 돼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다시 키보드는 손 놓으시고요. 다시 선택된 게 마술봉두가 선택이 돼 있죠. 예, 우리 손잡이 안쪽, 고리 안쪽을 또 클릭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스페이스바를 꾹 눌러다가 화면을 잡고 또 이동해서 오른쪽에 있던 고리도 클릭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력 지정하고 또 끌어다가 스페이스바 누르고 끌어다가 왼쪽과 아래쪽도 한 번씩 클릭하면 예, 이렇게 선택력이 되죠. 자, 축소해 볼까요? 컨트롤 이번엔 마이너스 키 누르면 축소가 이루어지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가방을 제외한 부분은 다 선택력으로 바뀌었어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가방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그거를 복사한 다음에 이번에는 새로운 작업창을 만들 거예요. 600에 600 픽셀. 그리고 그거를 거기다 붙일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작업창에는 배경이 하나 있고 그 위에 가방만 놓여지겠죠.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배경이 선택된 거를 반대로 뒤집어야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되어 있는 이 셀렉트의 영역을 반대로 뒤집을 거예요. 그럼 가방만 선택이 되겠죠. 자, 어디 메뉴에 있을까요? 그렇죠. 셀렉트. 또 선택과 관련된 거잖아요. 셀렉트 메뉴에 가보겠습니다. 셀렉트에 보시면 예, 인버스라는 메뉴가 있죠. 반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택. 그러면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방만 선택이 다시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자, 화면 좀 잠깐 보세요. 제가 이거를 그냥 복사해서 작업창에다 붙여볼게요. 어떤 현상이 있는지. 자, 복사하는 방법은 에디트에서 카피 기능이 있습니다. 편집의 복사라는 얘기예요. 복사. 새로운 작업창 뉴 파일의 뉴.
자,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고 쓸게요. 600에 600 픽셀. 배경은 제가 화이트로 우선 해놓을게요. 화이트 놓고 OK 버튼. 600에 600 작업창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에디트, 편집에 페이스트, 붙여넣기 딱 하면 제품이 붙여지겠죠. 그런데 제가 배경에다가 색을 검정색을 채워볼게요. 자, 지금 우리 전경색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라디언트 툴 길게 눌러서 페인트 버킷 툴 이 도구 가지고 색을 칠했어요. 그러면 지금 배경색이 검정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상품 이미지가 깨끗한가요? 지저분하죠? 여러분들이 고객이에요. 이 가방이 필요했습니다. 사고 싶어요? 저라면 안 사요. 왠지 거칠어 보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누가 쓰던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뭘 추가적으로 기능을 추가해 주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 상태에서 테두리 부분을 부드럽게 깎아줘야 돼요.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구는 마술봉 도구가 잡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술봉 도구의 옵션을 보면 맨 끝에 리파인 엣지라는 기능이 있어요. 리파인 엣지라는 거는 리파인, 정리정돈, 뭐 정돈한다, 엣지, 가장자리를 정리한다는 얘기죠.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리파인 엣지의 대화 상자가 나타났고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는 뷰라는 부분이 있어요. 작업을 어떻게 보면서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뷰 모드를 우리가 목록 버튼 눌러보면 다양한 모드 형식으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지금 제품이 흰색이다, 밝은 색이다 보니까 뒤에 흰색이 있으면 여기 테두리가 잘 안 보이죠? 그럼 검정색으로 바꿔볼게요. 위에서 세 번째 있던 온 블랙, 검은색 위에서 보여주겠다라는 메뉴를 선택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을 닫으시려면 온 블랙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더블 클릭. 그러면 메뉴 바가 닫히죠. 이 상태에서 바로 밑에 보면요. 어저스트 엣지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그 중에 첫 번째는 스무스라고 되어 있죠. 어저스트 엣지, 즉 엣지를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목록증을 쭉 보면 스무스, 부드럽게 한다는 얘기죠. 우리 스무스를 오른쪽으로 한번 조금씩 이동해 볼까요? 이 조절바를 조금씩 이동해 보세요. 제가 한 7 정도의 조정을 했더니 테두리가 어떻게 돼요? 매끄럽고 부드럽게 변화가 되죠.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패더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패더는 깃털처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깃털처럼 이게 테두리를 투명하게 만들고 싶을 때 패더 값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패더 값 조금 조정해 볼까요? 패더 값도 조금만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깃털이 돼버리죠. 그쵸? 테두리가 깃털 되면 안 되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조정하신 다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컨트라스트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비 효과를 말하는 건데, 이 컨트라스트를 조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조절을 하면 여기가 선명해져요. 테두리가. 테두리가 너무 뿌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컨트라스트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 그 테두리 부분이 선명하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프트 엣지. 시프트 엣지는 언제 사용하냐면 지금 여기 보세요. 이 부분. 이런 데 보세요. 흰색이 좀 남아있죠. 그러면 선택 영역에서 좀 안쪽으로 더 깎으면 좋겠죠. 시프트 엣지는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시프트 엣지를 조절점을 왼쪽으로 조절을 하면, 자, 아까 선택했던 영역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그러면 조금 더 이 안쪽으로 더 선택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일종의 뭐 테두리를 더 깎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더 들여서 깎아주기. 자, 이 상태에서 다 조절됐으면 뒤에 미리 보기가 보여지니까 보시면서 작업하는 겁니다. 이거는 답은 없어요. 제품의 사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값을 넣어주는 건 보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거고요. 되셨을 때 우리 하단에 OK 버튼 눌러주시면 선택 영역이 수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보이겠지만 사실은 여기는 조금 더 부드럽고 안쪽으로 들여써서 작업이 된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는 에디트, 편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메뉴 에디트에서 카피, 복사하면 이 이미지가 저장이 잠깐 되어 있습니다. 복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운 작업창을 만들게요. 파일에 new. 자, 이름을 해볼까? 이름은 우리 new라고 해볼게요. 예, 신상품 해서 new, 새로 만들기. new. 그 다음에 width, height 값은 600픽셀, 600픽셀로 만들겠습니다. 600픽셀, 600픽셀. OK 버튼 눌러주세요. 자, 새로운 작업창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에디트, 편집에서 페이스트, 붙여넣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단축키도 있죠. 그래서 우리 많이 쓰는 게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넣죠. 컨트롤 V. 자, 붙여졌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G마켓 옥션 정책, 그리고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호용이 되고 있는 그런 정책이 제품은 이런 배경이 흰색 제품에서 판매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제품이 더 잘 보이겠죠. 근데 디자인적 요소를 좀 보여드릴게요. 정책적인 부분은 흰색 배경의 제품만 보여지는 게 정책이고요. 또는 간혹 디자인적인 부분을 좀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금 G마켓에서 판매를 잘하고 계신 분들 좀 봐드릴게요. G마켓을 보면은 판매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품들은 어디에 있어요? 베스트 상품군에 있죠. 베스트 상품군에 보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상품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전체 카테고리로 보면 네, 제가 1등부터 100등까지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판매자가 정말 대표 이미지 잘 만들었죠. 모델도 딱 2명을 썼어요. 네, 2명까지가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배경도 흰색이죠. 정말 잘 만드신 분이고, 또 오른쪽을 봤더니 잘 만드시긴 하셨지만 색이 좀 들어와 있죠. 그리고 또 볼까요? 조금 내려가 보면 이 판매 회원도 잘 만들었긴 했습니다. 색이 좀 들어와 있죠. 그리고 모델도 3명이고, 자, 쭉 보다 보면은 이런 디자인은 없는 게 좋아요. 근데 디자인 하시다 보면은 이런 포인트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내려가 볼게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런 제품들도 괜찮죠. 그래서 배경도 흰색이고 제품 하나. 자, 여기서 뭘 보여줄 거냐면 우리가 실습해 볼 거냐면요. 자, 방금 보셨던 것처럼 나는 디자인상 이런 배경 이미지를 좀 넣고 싶어요. 지금 이 판매자는 디자인상을 조금 예뻐 보이기 위해서 핑크색을 넣어준 것 같아요. 핑크색. 또는 다른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 보세요. 컬러가 단일 컬러가 아니죠.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죠. 이건 그라데이션 컬러. 요것도 넣어볼 거예요. 또는 안쪽에 그림자가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기능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쭉 보다 보면은 판매 회원들 중에서 이런 경우. 지금 보시면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를 좀 볼게요. 진한 회색에서 가면서 밝은 색으로 바뀌었죠. 그 다시 진한 색으로 바뀌죠. 이런 것도 그라데이션이죠. 그렇게 하는 판매자들이 있습니다. 자, 쭉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단일 컬러를 한번 배경에다 넣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핑크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또는 검정색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먼저 도구를 선택해야 돼요. 도구는 왼쪽에 도구 상자 보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모양의 도구가 있어요. 이걸 그라디언트 툴이라고 하는데요. 그라디언트 툴을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2초 눌렀다가 마우스를 떼보세요. 그러면 메뉴가 나오죠. 두 번째에 있는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 페인트 버킷 툴. 페인트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 자, 그 다음에 컬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전경색을 선택하시면 돼요. 전경색을 선택을 하면 컬러 피커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나타나죠. 여기서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하시는데 선택하는 방법은 첫 번째,
스펙트럼 바라고 하는 요 길다란 바에서 원하는 컬러를 먼저 한번 선택해 놓으시는 거예요. 핑크색이라고 하면 요 부분쯤에 있겠죠? 자, 마우스로 한번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이렇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분포도가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색을 마지막으로 최종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New라고 하는 항목에서 내가 지금 선택한 컬러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OK 버튼 누르면 전경색이 방금 선택한 컬러로 바뀝니다. 자, 전경색이 선택한 컬러로 바뀌었죠. 자, 지금 우리 도구는 페인트 통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경색, 핑크색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을 적용해야 되는데 주의사항. 오른쪽을 보세요. 레이어가 두 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 아까 우리 배경을 띄웠다가 이미지를 올려놨기 때문에 두 장의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는 형태죠. 포토샵은 이러한 편집 기능, 즉 레이어의 개념을 통해서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쌓아 올리죠. 그게 이제 편집 디자인 형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지금 맨 바닥에 깔려있던 건 흰색 종이었고요. 백그라운드. 그 바로 위에 자, 포토샵에는 레이어에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는 여기 체스판처럼 보여지죠. 이건 투명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한 가방 이미지인 거야. 투명한 배경에 가방만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가 색을 어디다 칠해야 돼요? 그렇죠. 밑에 있는 종이에다 색을 칠해야겠죠. 그래야지 위에 있는 종이는 건들지 않을 거 아니야. 자, 배경 종이, 즉 배경 레이어를 마우스로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에 자, 아무데나 클릭하셔도 돼요. 여길 클릭하셔도 되고 여길 클릭하셔도 돼요. 클릭을 하게 되면 뒤에 있는 배경에 핑크색 컬러가 적용이 되죠. 되셨나요? 디자인상으로 너무 진하니까 제품이 좀 보여지지가 않죠. 이런 경우는 연하게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연하게. 그래서 흰색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좀 낫겠죠. 자, 배경을 클릭해서 이렇게 색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네. 자, 저장을 동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저장은 파일에서 Save for Web. 근데 여기서 지금은 이 원본을 살려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Save for Web, 물론 Save for Web 먼저 해도 좋고요. 또는 Save As 눌러서 포토샵 파일인 PSD 파일로 저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또 이 제품으로 배경을 좀 다른 걸로 바꿔놓거나 또는 디자인을 좀 바꿔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Save As 또는 Save. 여기서는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Save 눌러도 Save As라고 나타나요. 볼까요? Save를 딱 누르면 Save As로 뜨죠. 네,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요. 이 상태에서 바탕화면 기준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네, 파일의 이름은 아까 정한 것처럼 new.psd. 밑에 포맷 형식은 포토샵의 PSD, PD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첫 번째 이미지를 그냥 잘랐을 때 저장을 하면은 요 밑에는 포맷이 그냥 JPG로 맞춰져요. 근데 얘는 얘도 작업을 했는데 왜 여기는 PSD로 맞춰주는지 혹시 아시는 분? 그렇죠. 왜 그러냐면 레이어를 생성을 시키거나 잘라서 편집 작업을 한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레이어가 두 개 이렇게 편집 작업이 되면 이거는 원본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게 필수 사항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수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자동으로 이렇게 PSD 원본도 저장하시라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 그 다음에 OK 버튼 누르세요. 이 창은 각 버전마다 호환성을 지켜서 최대한 높게 저장하겠다는 얘기야. 이 상태에서 OK 버튼. 그 다음에 Save for Web 저장해야겠죠. 파일에서 Save for Web. 예, 동일하게 JPG 확장자. 퀄리티는 하이. 세이브 누르겠습니다. 예, 바탕화면 기준으로 New 저장을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이 완료가 돼요. 자, 1교시 크게 어렵지 않으셨죠? 예, 1교시에 배웠던 걸 보면은 첫 번째로는 대표 이미지, 즉 상품 이미지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 세로 사이즈 600픽셀에 1MB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포토샵으로 우리가 먼저 이미지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냥 이미지만 조절하면 대부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거는 직사각 형태죠. 비율이 옆으로 길어요. 정사각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사각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크롭이라는 기능을 사용했었죠. 근데 크롭 기능에서도
우리가 가로와 높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냥 잘라주는 기능이 있었고, 또는 제품 사진에서 배경을 바꾸고 싶거나 또는 이렇게 배경을 없는 상태에서 합성을 시키고 싶은 경우도 제품 이미지에서 단 제품의 배경이 한 가지 컬러일 때, 그래서 스튜디오 가면은 뒤에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에 그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조명 놓고 백그라운드에서 제품을 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작업하기가 편한 거죠. 그 상태라고 하면 마술봉독을 가져다가 배경을 클릭했다가 반전시키고 여기서 그냥 붙이면은 이 테두리가 되게 거칠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리파인 엣지라는 기능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창을 만들어서 붙였던 거죠. 그리고 배경을 바꿀 때는 페인트 버킷 툴 가지고 색 컬러 바꾼 다음에 클릭해서 색을 바꿨던 겁니다. 요거 전체적으로 교재가 나온 게 있죠. 교재를 좀 보셔더라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들고요. 10분간 휴식했다가 2교시부터는 다양한 또 기능들을 좀 배워보겠습니다.